장관님, 예. 법무부와 검찰은 매년 전년도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하고 계시죠? 예. 네. 지침 준수 여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지침에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지침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내부 대검 검찰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장관님이 2017년 9월 이후에 제도 개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때 시행됐던 공문에 이 두 가지 지침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 공문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보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어요.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좀 비춰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건데 지출한 건데 국감 우수검사 동료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또 이거는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돼 있어요. 그 집행 사유가. 자,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뭐 이에 준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돼야 되죠. 예. 근데 국정감사 우수검사 또는 우수직원 격려 해당됩니까? 명목이 아마 수사 보통 저렇게 소액으로 나간 걸 보면요, 액수가 후지급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있어 보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장관님. 문제는 아니고요. 저 언제적에 장관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도 10월 18일 집행된 내역이고요. 제가 검찰에 있는 자료니까요. 제가 검찰에 확인하고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다시 보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예, 답변을 좀 제가 하는 거에 좀 맞춰서 해주세요. 자, 제가 딴 거 여쭤본 게 아니라 네. 국감 우수검사 동료, 우수직원 동료의 특활비가 쓰일 수 있습니까? 명목을 저렇게 적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검찰청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네, 나중에 한번 자료만 확인을 보고 해보시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목상 또 지침상 저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기재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기타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직원 격려금은 기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죠. 네. 쓸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점검을 했을 때 저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점검했을 때 그죠? 2021년이면 2021년에 법무부가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집행 내역을 22년도에 점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2년도면 언제 점검했냐면 22년도에 9월 19일에 점검을 한 거예요. 장관님이 장관 되신 뒤에 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양호하다. 인천지검 양호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보니까 소액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에 제가 업추비 관련돼서 문제 지적했을 때도 관할구역 경계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자, 소액이면 괜찮고 관할구역 조금 벗어나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먹칠해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중에 간신히 불빛에 비춰봐서 확인될 수 있었던 자료 중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자료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면 저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특활비라든지 업추비 사용에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 동의하시잖아요, 그 부분. 그죠?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은 그러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지침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달라고 박용진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셨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 내는 방법으로 강하게 예견한 상태고요. 제가 예. 자, 그리고 제출할 겁니다. 업추비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도 수준의 공개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 그것도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 기관에 비교했었을 때 그 네. 취지와 판결에 맞게 업추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니까요. 온라인 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검토해 보시고 특히 예. 기재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기관의 장은 업추비 같은 것들 공개의 투명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취지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합의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조금씩 챙겨 나가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자고요. 업추비 부분은 지금 네.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다만 의원님하고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요. 저도 이런 거 가급적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그래요. 안 씁니다. 네, 그렇게 공개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짧게 시간 남아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관련된 대법 판결에 대해서 예? 장관님이 유호정 정의당 의원하고 예결위에서 질의응답하면서 그 판결 취지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단순히 법상 신고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부분 또는 절차상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지목한 것이다라고 답하신 적이 있어요. 맞죠? 그 취지가 내부 제보로서의 성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했는데 그 판결문을 쭉 보시면 법상 절차 여부나 또는 법상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비춰봤을 때 정당한 행위인가도 아주 길게 검토를 합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실 때 그 공익 제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형법이잖아요. 직권남용, 조국 직권남용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는 이 형식적인 공익 제보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냥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보면은 김태우 씨가 제보한 사항 중에 상당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죄수 뇌물이라든가 조국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어떤 내부 제보로서 공익 제보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CG 준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에 야당 의원님께서 전임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에 사용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이 출장 시스템에 공개된 내용 그리고 작년 8월에 제가 받은 내용 국회 제출 자료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전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배당민 수사 착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장관님? 확인 못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진상조사, 감찰도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특이한 것은요. 법무부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한 답변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위를 좀 파악해봐야 할 문제 같아서요. 지금 좀 많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좀 파악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야당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좀 살펴볼 엄두는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좀 세 가지 내용이 달라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회 자료 요구는 공무잖아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공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그렇죠? 그 사안도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될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작성자에게 은폐나 축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은 직권남용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가정적인 얘기니까요. 제가 경위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의 출장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동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김준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특보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확정되자 캠프의 안보특별위원장도 맡았네요. 그래서 더 이게 의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임 법무부 장관이 김준영 교수에게 체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이거 좀 많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이렇게 써도 돼요? 제가 평가를 지금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경위를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경위 파악되는 대로 국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지금 계속 그거는 계속 야당 볼까요? 의원님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중대 범죄인데요.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10여 명의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거 직전에 어떤 가짜 뉴스가 조직적으로 뿌려졌다면 그게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공감을 해야죠. 근데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요, 또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CG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사례를 들어보죠. JTBC는 2022년 2월 21일 날 대출 브로커 조우영 측근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우영이 조사받을 당시에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와 커피를 마셨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커피는 왜 타줬냐면서 가짜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이고 참 희한하네. 이렇게 TV 토론에서 조롱을 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총동원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검증도 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근거로 저렇게 공세를 취하고 가짜 뉴스를 적극 활용하고 확산시키겠다는 저런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CG도 좀 보여주시죠. 예. 저것은 대선 사흘 전의 일입니다. 뉴스타파가 날조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가짜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하자마자 경향신문과 전라일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런 매체보다 무려 31분이나 빨리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적반하장 후한무치한 이 현실을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언론사보다 31분 먼저 SNS 글을 올린 이재명 대표가 뉴스타파의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공모하에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철저하게 공모되고 조율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선 전날에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를 475만 건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또 비용이 보전이 됐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중한 사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검찰이 좀 객관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범계입니다. 전임 장관과 관련된 일이니 지적하는 것을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당을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금 마주 앉아 있는 본 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미국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합니다. 제가 미국의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근접,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주의에 가능한 근접하고자 하는 제 오래된 그러한 법치 행정과 관련된 목표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통일 법무과 아주 오래전부터 통일 법무과의 지향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유엔은 대한민국에 발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는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한 것은 소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출장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국외 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 즉 출장단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통일법무과 2명, 출입국본부 3명, 이 5명은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외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 경위를 많이 파악했고 여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출장비 관련해서 그 외관는자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다 가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왜 허위 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왜 허위 신고가 되느냐.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취지를 보더라도 이게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는 6,84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다가 작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 경비가 6,440만 원에서 7,813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원도 5명에서 지금 6명으로 그렇게 늘은,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법무부 공개에서 다시 한번 그 자료가 경비가 또 더 늘어났고 수행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그 방금 법무부 그 전임 법무부에서 제출한 것을 지금 현재 법무부가 제대로 사실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전임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지금 2번 널뛰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2번 널뛰기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행원이 5명에서 6명이고 11명이 지금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법무부에서 그 전임 그 담당자들의 이러한 에게 물어보셔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전임 법무부 장관이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자, 과연 국민들이 예, 동의하실까 자료 하는 그러한 제출만 하십시오. 예.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만 하십시오. 앞으로 자료 제출 요구 위원장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는 필요한 자료 제출에 한정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다가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